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유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생명 검사표가 보이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혹시 숫자가 보일 텐데 숫자가 뭐로 보입니까? 만약 여러분들 생명이 아니라면 이 숫자는 90, 97, 7로 보일 겁니다. 97로 보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이게 혹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생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명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명은 일단은 보세요.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눈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 유전자는 미명이나 혈액형과 달리 혈액형은 무슨 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상염색체의 유전자에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배울 미명은 성염색체에 있는데 그 중에 X염색체에 있습니다. X염색체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비율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에 따라 나타나는 비율이 달라요.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생명 유전은. 그래서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를 받죠. 이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물려받아 성 염색체 구성이 X, Y이고, 여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기 때문에 성 염색체 구성이 X입니다. 자, 그럼 다음 탐구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계도를 분석하여 X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생명 유전을 이해합니다. 일단 핵심이 이거예요. X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즉 생명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X 위에 다시 요렇게 이거를 요거 하나 붙어 있는 거를 생명 유전자라고 해요. 일단 이렇게 이것만 알고 계속 이어서 봅시다. 얘는 지금 어느 집안 생명 가계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가가 있네요. 가가 선생님으로 해보면 여기가 선생님의 부모님이 될 거고 이쪽이 선생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보세요. 이 아버지하고 이게 어머니죠. 동글뱅이가 여자죠. 동글뱅이가 여자고 네모가 남자죠. 그렇죠. 아버지, 근데 여러분 여기 생명이 지금 붉은색이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생명입니다. 일단은 선생님이라고 치면 가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모두 뭡니까?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생명이 아니지만 요 부모님 모두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부모님 모두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 유전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형질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은 우성이 되겠죠. 그 말은 생명인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열성입니다. 생명은 열성이에요. 그래서 열성인지 우성인지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상인 부모님 밑에서 어떤 특정 형질, 여기는 생명이죠. 생명이 태어났다면 그 생명은 열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네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성 유전자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는 게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드러나는 게 우성 맞죠? 드러나는 게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해결했고요. 지어봅시다. 지어보고 자, 이제 이런 가계도가 나오면 유전자형을 다 쓰면 좋다고 했었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X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생명 유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생명은 X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었죠. X 위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이게 XY 즉 성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일단 표시를 해봅시다. 일단 남자는 어떻게 표시해요? XY죠. 여자는 XX죠. 그럼 일단 남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합니까? Y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Y를 표시다. Y 이렇게 Y 그 다음에 Y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생명 유전은 무슨 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X 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남자는 일단 뭡니까? XY죠. 그런데 얘 X 여기 차근차근 봅시다. 얘 X는 XY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남자니까 XY 다 표시합시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XY 해놓고 정상인 건 건들지 마세요. 정상인 것은 어차피 그냥 XY니까. 그런데 생명이 남자겠죠. 근데 생명의 남자는 그렇죠. 당연히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유전자가 X 위에 점을 찍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점 다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생명 유전의 가계도는 남자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X 프라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자죠. 자 봅시다. 할머니부터 봅시다. 할머니는 뭐예요? 생명 여자죠. 여자는 XX죠. 근데 생명이기 때문에 X'를 둘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두 번째 줄, 여기 두 번째 줄을 확인해 보면 자 지금 결정되지 않는 게 세 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 일단 XX죠. XX로 펴봅시다. 일단 정상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부모님, 요 부모님이 요 X 프라임을 하나 갖고 있죠.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X 프라임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X 프라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정상이죠. 정상이기 때문에 X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X는 누구한테 왔어요? 아버지한테서 왔겠죠. 이렇게. 그렇죠? 남자한테서 왔겠죠. 아버지가 아니라 정장님 남자한테 왔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잠깐 이렇게 잠깐 얘는 버리고 얘 봅시다. 얘는 정상이죠. 정상이 일단. 그런데 요쪽 여자한테는 X 다시가 밖에 없으니까 X 다시를 무조건 하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X 다시는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정상이기 때문에 X를 받아야겠죠. 이 X는 누구한테? 요쪽 남자한테 온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또 계속 해봅시다. 여기.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여자죠.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자니까 XX로 표시를 해놓는데 여기 요 아버지 요 남자한테서 받을 수 있는 X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X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지 말고 여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X 혹은 X 다시죠. 그럼 얘는 정상이려면 일단 X가 와도 됩니다. 근데 X 다시가 와도 되겠죠. 그래서 X 다시 X 이렇게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일단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자 다음 그 다음 얘 봅시다. 얘는 일단 XY죠. 여기 XY.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얘는 여자죠. 둘 다 여잔데 그러면 일단 XX죠. XX로 표시를 해놓고 그럼 X 다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쉽네요. 요 X 다시는 여기 아빠한테는 무조건 X 다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빠한테서 X는 X 다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X 다시가 여자한테 나와야 되니까 여긴 다시가 되겠네요. 다시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정상이니까 무조건 X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가 XX라고 해도 되고요. 얘를 X 다시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X 다시는 여기요. 요 X 다시는 여기 남자한테 왔잖아요. 그리고 이 X는 이쪽에서 여자한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도 XX라고 있어도 X를 받을 수가 있고요. X 다시라고 해도 이 X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몰라요. 얘는 XX인지 XX 다시인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일단은 표시를 해보세요. 표시를 해보고 이제 밑에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질문.
가의 생명 유전자. 가의 생명 유전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요 X 다시. 이 X 다시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렇죠. 요 여기 어머니에 있는 이 X 다시가 내려온 거겠죠. 그래서 얘는 어머니겠네요. 어머니. 자, 그다음에 정상으로 표현되었지만 생명 유전자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자, 보세요. 정상으로 표현된 그럼 정상을 찾으세요. 정상은 뭡니까? 정상은 다 이게 파란색이죠. 정상은 이게 파란색. 이걸 정상을 찾는데, 자, 일단은 생명 유전자를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자, 일단은 정상 얘 보세요. 얘는 생명 유전자가 없죠. 패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도 패스. 그다음에 얘 확실히 갖고 있네요. 그렇죠? 얘.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얘는 확실히 갖고 있네요. 그렇죠? 얘 확실히 갖고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확실히 갖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또 누가 갖고 있나요? 그렇죠? 얘 정상인데 얘 하나 가지고 있죠. 확실히. 얘도 마찬가지로 정상인데 확실히 얘를 하나 가지고 있네. 그럼 총 몇 명인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총 몇 명이니까 다시 빨간색으로 쓰면 얘는 4명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계도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유전자형을 다 써야 돼요. 그래야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성열상을 표현하는 건데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생명인 자녀가 태어났으므로 생명은 정상에 대해 열성 형질입니다. 여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우면 정상인 부모님 사이에서 가의 생명이 태어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 형질입니다. 그리고 정리합시다. 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어요. 그리고 성 염색체 구성이 XY인 남자는 생명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서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X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성 염색체 구성이 XX 여자는 두 개의 X 염색체에 모두 생명 유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남자는 X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X 다시만 하나 갖고 있어도 생명을 갖는데 여자는 X 다시 두 개 다 가져야 되잖아. 두 개 다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어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처럼 반성 유전을 일으키는 게 뭐가 있냐면 혈우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가 잘 응고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우병도 반성 유전의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혈우병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X 염색체에 있고 정상에 대해 열성으로 유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을 생명 유전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에 뭐가 있냐면 생명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X-에 자, 문제를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X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어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유전 현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반성 유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정상이고 어머니가 생명일 경우 아들과 딸의 생명 여부를 설명하시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뒤에 옆장에 있는 자손의 형질을 알아보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짝꿍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하고 짝꿍하고 이렇게 비교를 수정을 한다고 치면 자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손의 미명, 혈액형, 생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